신현진이라고 하고요. 전 작가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라이스 브레잉 시스터즈 클럽이라는 이제 작가 여럿이 같이 활동하는 작가 그룹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발효라는 단어로 여러 작업을 해왔고 뭔가 저희 멤버 안에서도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희도 생태적인 기획에 많이 이제 섭외가 됐었어요. 그런 경험을 이제 겪으면서 저는 사실 이제 생태라는 부분이 제 작업에 많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뭔가 더해지는 데어들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생태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작업을 해가시면서 이제 더해지신 다른 의미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이제 그런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생태라는 단어를 막 처음부터 뭐 사용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태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나라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했던 거고, 저는 이제 사진을 좀 찍으러 다녔었거든요. 대부분 제가 촬영했던 이미지들을 지금 와서 보면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거부터 대상 자체가 어떠한 생태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미지로 기록하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리라는 매체를 굉장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관심 있게 되면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소리라는 것은 데이터로 수집이 돼서 우리들이 살아갔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바라보는 어떤 도구로서 학자들이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하는 분야가 더 이렇게 이쪽으로 더 집중이 되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을 공부를 하다 보면 프로블럼 솔빙이 너무 당연시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프로블럼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냥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무언가의 플랫폼이 우리의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방법론 얘기하셨는데 작업 방법론도 그렇고, 소리를 잘 듣는 편이죠. 근데 그게 처음에 그런 것던 아닌 것 같고,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런 소리들이 그냥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히 듣는 건 아니고, 작가로서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장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소리가 없는 장소인 거죠. 그 사일런스한 상태는 뭐 어떠한 그 자극이나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않고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 상태의 소리, 그 상태가 제일 저한테는 아름다운 장소고 소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연도 되게 많이 싸우는데, 자연도 싸우는 소리들이 많을 때는 좀 시끄럽죠. 앞으로 어떤 소재나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작품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소리를 더 좀 찾아가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백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롭다, 이거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무언가로 실체화 시켜내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가지고, 당장 다음에 어떤 소재를 쓸지는 모르겠으나 좀 그런 리서치 베이스 작업들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전시 때문에 오스트리아 빈에 갔었는데요. 이번에 작가들 만나면서 캐나다도 추천해주고 뭐 오스트리아 추천해주고 막 했는데 좀 인간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소들을 한 번 더 리서치해보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가서 소리가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서 이제 녹음을 해보고 싶다 했는데 제일 가보고 싶은 건 지금은 이제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스 크래킹이라 그래가지고 빙하가 있는 얼음 덩어리들 속에 이렇게 이제 컨택트 마이크를 바다 해저로 집어넣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죠. 저희는 좀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리서치 베이스의 작업을 조금 스케일 있게 하면은 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결과물 후에 버려진 상황에 놓여졌을 때까지 이제 설계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은 사실 내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인적인 작업으로 해소를 하시고 또 소통을 하시고 보여지는 방법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고 되게 빨리 무언가가 만들어져서 빨리 버려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찌됐든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의 조금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지구에 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소재에도 조금 집중을 하고 자연적인 소재를 많이 쓰려고 하고 사실 저는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가 이미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거가 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자연에 이렇게 던져놔도 언젠가는 이렇게 디케이가 되는 그런 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조금 작업을 해오고 있는 편이지만 사실 뭐 이게 틀리다 맞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고 뭐 실제로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스케일은 정말 작은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글라스울을 재생하는 것보다 그냥 새로 유리를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프로젝트들은 리서치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능성을 펼쳐놓고 그냥 열린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저는 뭐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각화하는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약간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렇게 더해졌던 생각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시각화. 사실은 저는 시각화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시청각 예술이 아니고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제가 귀국해가지고 처음 전시를 딱 했거든요. 그 전자파장을 이렇게 틀었어요. 공간에 설치를 한 거죠. 어두운 공간에. 다들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이 시끄러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제 작업을 보시면 일단은 스피커는 웬만하면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해요. 스피커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보여요. 이 스피커들을 감추고 소리를 들리게 하고 감각적이고 촉각적으로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를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소리만 틀자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최근에 이제 좀 사진도 많이 썼지만 사진을 원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진 작업을 또 많이 하자니 그러면 이게 사진전인가 소리를 관련된 고민이 엄청 된 거죠. 나름대로 지금은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소리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와서 듣게 하는 정도로 하자. 사진을 조금씩 첨부한다든지 수집된 물질을 같이 가미한다든지. 제가 워크숍을 하면 녹음기하고 마이크를 아이들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5살짜리가 왔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헤드폰을 딱 껴주잖아요. 걔네가 다 조용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이크가 너무 섬세해서 손으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조용해지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게 되거든요. 이게 다른 액션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작업을 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감각적으로 느끼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갤러리를 딱 줬는데 작죠. 소리를 틀게. 그러니까 제 작업도 충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그만 거를 만들어서 조그만 거를 관객이 들고 이렇게 들어보게 할까 그렇게 한 거죠.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은데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이제 공간에 주어지면 그 공간을 어떻게 듣게 하지? 이걸 일단 무조건 고민을 하죠.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대구의 그 디아크 광장에도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 디아크 광장에 가보면 사운드를 설치하라는데 뭐 여기 밖에다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5,000리터짜리 물탱크를 여기다 세웠거든요. 파란색 물탱크를 세우고 안에 스피커를 넣었는데 그 라이브 사운드예요. 박근혜 정부 때 수문을 닫았으니까 녹조 현상이 엄청 생겨요. 막. 그래서 물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문을 연 거예요. 되게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세웠죠. 그리고 그 댐에다가 쫙 댔죠. 그리고 그 물소리를 쫙 끌어왔어요. 그리고 물탱크 안에 앉아가지고 의자 앉아가지고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가 작업이 된 거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면의 어떤 사운드스케이프를 제 나름대로는 해석하고 들려주려고 하는 방법론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장소를 가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 세 번 가보고 하다 보면 그런 시너지가 있을 때도 있고 작품을 하나를 이렇게 미술관에다가 이제 야외 설치를 해놨는데 그 안에 자연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름이에요. 잔디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밭에 풀벌레 많잖아요. 제 작업이랑 풀벌레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상업적인 그 공간에서도 여러 이제 작업을 보여주셨고 해서 약간 그런 과정이 약간 전시장과 많이 다르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는 뭐 상업 공간에서도 전시를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의 의도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제품은 거의 안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작업 위주로 하고 있고 매년 알코바라는 디자인 쇼가 있어요. 버려졌던 뭐 저택 뭐 이런 공간들을 그 디자이너들한테 약간 부스처럼 주고 너네 알아서 꾸며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더 이런 뭐 공간적인 거에 대해서도 작품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는지. 저는 그걸 녹음했잖아요. 1차 들었죠. 그 다음에 편집하잖아요. 2차 들었죠. 이미 계속 들었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가야지라고 머리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대부분은 이 사운드는 이 포지션에서 이 정도 들으면 될 것 같다가 한 1분 30초 정도 된다고 저는 결정을 해요. 보통 레코딩하면 리스트업을 만들고 1분 30초에서 2분짜리들을 여러 개 갖고 있다가 비슷한 소리는 빼고 리스트업을 만들어서 이거에 넣어야겠다 테스트해보고 한번 들어보고 괜찮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시한 소리 다 똑같을 것 같아도 바람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물소리도 유속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트느냐 이렇게 트느냐에 따라서 이 백색 소음의 밸런스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소음을 내가 터닝을 하면 백색 소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타이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타이어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타이어가 귀뚜라미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많죠. 어떻게 보면 작업적으로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거는 과거의 산물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소재잖아요. 항상 이제 저는 데이터로서는 굉장히 소중해서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여도 잡음이어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이죠, 사실. 나중에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는 좀 또 고민이 되긴 해요. 만약에 그 사운드 작품이 팔렸다고 했을 때 그 원본과 사본이 존재하잖아요. 네.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에디션이 있어요. 어떻게요? 작품 자체에 3 에디션, 4 에디션이 있어요. 에디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있고 사운드가 있는 카피가 가능하죠. 그럼 3 에디션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식물이 하나가 있고 사운드가 있어요. 원 에디션. 이거는 식물은 카피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 에디션은 가격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럼 3 에디션은 뭐 250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의 밸런스가 달라져요.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죠. 네. 에디션이 있어요. 아마 작가님도 아마 에디션이 있나요? 저희는 에디션이 있는 것도 있고 아. 원 오브 카인드인 경우도 있고. 저희 이번에 밀라노에서 전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장부터 바닥까지가 3.5m인 공간이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쭉 관통하고 이렇게 살짝 꺾여져서 내려오는 조명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 오브 카인드이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칠보를 이용한 그런 조명.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양산품이랑 다른 점은 뭐 칠보라든지 뭐 이런 구슬이라든지 뭐 만드는 것도 어찌됐든 핸드메이드라서 다 달라요. 패턴도 다 다르고 조금씩 캐릭터리스틱도 조금 다르고. 5년 계약을 해요.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에디션일 경우에는 스피커나 앰프가 5년 뒤에 이 제품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품까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5년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리페어 해주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해요. 미술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매뉴얼하고 그것을 샀던 회사들 링크를 드려요. 그럼 거기서 수복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복원 작업이 미술관이 수복을 해야 되는 건데 미디어 작업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개인한테 파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편이고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사를 저희가 원하는 나사로 써줬으면 좋겠으면 그 나사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아니면은 네, 그냥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약서에 써놓거나 아니면은 뭐 요청을 하면 우리가 뭐 보내는 주겠다. 근데 한국에서 보내는 건데 괜찮겠어? 막 그 쇼핑 코스트는 너네가 부담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리서치 베이스로 가시겠다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설명들도 필요하거나 이런 특정한 보여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게 되는데 어떤 약간 꼭지들에서 리서치를 뭔가 그 꼭지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관심을 좀 집중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조금 파고들고자 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제 전통적인 무언가를 현대적인 무언가로 바꾸는 그래서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조금 더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뭔가 소통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렇게 뭔가 뭐 평가되는 촉도는 아닌데 약간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나 약간 아까도 잠깐의 질문이 나왔지만 좀 더 간파해 나가고 싶으시거나 이제 고민하시는 지점들, 피드백 받고 싶어 하시는 지점들이 뭐 작업을 계속해도 계속 생겨나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작품도 어찌됐든 작품이 그냥 띡 있기만 해서 이게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작품을 뭐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던지 아니면 관람을 하는 사람이 있던지 이런 간접적인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거기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그 관람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뭐 약간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면을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이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그걸 필터링하는 거는 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가장 약간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피드백들은 이제 해외에서 쇼케이스 하면 그 각자 본인들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오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매듭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 매듭에는 한국 매듭에는 뭐 이런 특성이 있고 뭐 이런 뜻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러시아에도 이런 거 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의미로서의 무언가를 찾는다. 아니면 뭐 폴란드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러면 이런 식의 그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도 있구나 하는 그런 피드백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전시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갈수록 그래도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보면서 사운드라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셨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돌아보는 정도는 사람들이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 작업도 관객들이 좀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많이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약간 미숙하지만 이런 질문에 같이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